안녕하세요. 3월 6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. 얼마나 심했냐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이 완전 코인처럼 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격동의 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야, 시작부터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? 오늘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이 한 문장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에는 바로 세계 경제를 뒤흔든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모든 불안감의 근원, 바로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. 오늘 글로벌 시장을 짓누른 이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. 중동발 리스크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.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요.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주식 같은 자산을 팔고 일단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현상, 이걸 바로 위험 회피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감 속에서 유독 한국 시장은 정말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부터 그 아주 독특한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아니,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한 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0.01% 올라서 사실상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다른 한쪽인 코스닥은 무려 3.43%나 폭등했습니다. 이렇게 두 지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건 정말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.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코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렸을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주도주는 보험, 기계, 건설 같은 내수 중심의 섹터들이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이끈 게 아니었다는 점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더 깊어져요.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% 넘게 하락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줄줄이 미끄러지는데 특정 종목들만 폭등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전형적인 착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이 기묘한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들의 극명한 대립이 있었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876만 주를 사들이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, 그러니까 큰 손들은 합쳐서 900만 주 이상을 팔아치우며 시장을 떠났습니다. 말 그대로 개미들이 만든 상승장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.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이건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였죠. 첫 번째 신호, 바로 유가였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잖아요. 중동의 불안정이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면서 WTI 유가는 하루 만에 2달러 62센트나 급등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상징이죠. 금으로도 돈이 몰렸습니다. 불안한 시기에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피난처답게 금값 역시 18달러나 상승했어요. 그리고 이 흐름에 요즘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도 합류했습니다. 비트코인 가격이 120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자산으로 위험을 피해 몰려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서구 주식 시장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? 미국과 유럽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시장도 이 압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특히 전통적인 대기업들, 그러니까 산업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가 1.6%나 크게 빠진 건 투자자들의 우려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. 그리고 이 하락세는요, 그냥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.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죠. 독일과 영국 증시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1.45% 하락했다는 건 이 문제가 특정 국가가 아닌 서구권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? 시장은 다음 주에 무엇을 주목하게 될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뭘까요?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곧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로 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나올 이 지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 데이터랑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, 또 금리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할 핵심 단서가 될 거고요. 한국 GDP는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테니까요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기관들은 위험을 피해 달아났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그 위험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죠.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
과연 진짜 위험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? 아니면 너무 과감했던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.